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돼가고 있네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의 핵심 의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확대입니다. 우리 정부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말뿐입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배 확대 협약 동참을 발표하면서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라는 어떤 강제성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거죠.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 외톨이를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데 원전 확대를 외쳐 망신을 사고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확대 주장으로 전문가와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무탄소 연합 출범을 제안한 후 정부는 국제사회와 거꾸로 원전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지 않는 현실을 가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습니다. 결국은 정부의 무능하고 국제사회 흐름에 뒤떨어진 대통령과 정부로 인해 그 부담과 부끄러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탄소를 줄이겠다면서 어떤 노력도 없이 원전 비중만 늘리는 한국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그야말로 양도구육입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의 기후대응 지수는 평가국 중 64위입니다. 한국 아래의 3국가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두 산유국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실상 꼴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에 대한 보복감사와 예산 삭감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고사시키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은 오히려 줄이고 원전 비중은 늘리는 역주행으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6.7%로 OECD 꼴찌, 원전 비중은 26.3%로 가장 높습니다. 2021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28.1%임을 감안하면 한국은 정확히 국제 흐름과 거꾸로입니다. 이대로라면 한국이 1인당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욱 강화해야 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가 경제입니다. 재생에너지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기후 후진국, 국제사회 왕따로 만드는 위험한 도박을 멈춰야 합니다.